now.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하나가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삼성에 있었고 제 파트너는 팍스콘에 있었고 코퍼레이트 벤처를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코퍼레이트 벤처들이 일반 창투사들 VC들처럼 스피드나 속도나 플렉서빌리티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져요.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뭐 사업부에서 반대를 한다든지 또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저도 뭐 그런 것들은 많이 경험을 했고 투자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들이 많고 저는 이제 코퍼레이트 벤처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친한 이제 전략 투자자의 기관의 친구들이 많이 있고 그 친구들이 이제 또 응원도 좀 많이 해주고 말씀드린 대로 이 딜을 하고 싶은데 나는 못하겠어 우리 회사에서 반대를 해요 막 이러면서 근데 정말 좋은 것 같으니까 내가 한번 보고서 잘 되면은 나중에 내가 소개시켜 주니까 뭐 상황이 바뀌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저희 26개 포트폴리오 중에 그런 이제 코퍼레이트 벤처들에서 딜이 들어와서 뭐 같이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못 했는데 저희한테 토스해서 투자한 것들이 한 6, 7개가 됩니다. 그게 이제 뭐 저희 출자자들한테 말하는 차별화 포인트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딜 플로우에서 다른 데하고 좀 다른 이제 차별화가 있다고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펀드2는 뭐 아직 초기라서 뭐 성과가 뭐 지금 나쁘지는 않은데 실제 액세스는 아직은 없었고요. 피스칼 노트가 좀 상장을 하면 아마 첫 번째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첫 번째 펀드는 지금까지 액세스 4개가 나왔고요. 2개가 상장을 했고 하나는 M&A가 됐고 다른 거 하나는 제가 지금 말씀은 못 드리는데 아직 발표가 안 나서 그래서 4개가 이제 리얼라이즈된 액세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들이 뭐 나쁜 회사가 아니라 좋은 회사라서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의 밸류에이션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혜택도 저희가 좀 많이 받고 이래서 펀드 1은 지금 현재 이미 엑시 나온 거랑 장부 가격, 북밸류 기준으로 한 3배 정도 나오고 있고 기대치는 그거보다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펀드 1은 저희가 2015년에 론치를 했으니까 만기가 이제 2025년인데 성과는 괜찮을 것 같고 펀드 2도 뭐 현재 기준으로는 엑시는 없지만은 회사의 뭐 상태나 북밸류 뭐 이런 것들 보고 VC들의 관심도 엑시 프로스펙트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개인적인 의견이지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은 펀드 1보다는 지금 상황이 좋다고 느껴져요. 뭐 일단은 가봐야 알겠지만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스타트업이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창업자가 집 담보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저당 걸어놓고서 그래서 자본금을 마련을 해야지 회사를 차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사실은 벤처 업무라는 걸 미국에서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아니 자본금이 뭐지 저는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회사 자본금이 얼마냐고 투자 심사를 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본금이라는 건 없는데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또 황당해가지고 아니 자본금이 왜 없어. 한국 스타트업들 한국 회사들도 그렇지만은 이게 뭔가 같은 스타트업들이 나도 여기다 목숨 걸었어 하는 이제 그런 개념에서 자본금을 가져가야 되니까 자기가 자기 리스크를 다 안고서 가게 되니까 이거는 내 회사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게 맞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지금은 아닙니다. 10년 전, 15년 전 기준으로 하면은 스타트업 회사가 리스크 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안착이 돼서 좀 살만할 때쯤 되면은 창투사 VC들이 들어와서 거기다가 약간 금융계 업무하듯이 돈 넣고서 2배, 3배 이렇게 버는 그 모델을 가지고서 이제 투자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분 자체가 기본적으로 VC들이 가져가는 지분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적고 그러면 이제 창업자들은 이건 내 회사 내가 다 책임지고서 하는 거니까 큰 그림에서는 거기서 시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립자들은 내 회사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거를 방어할 수 있는 권리 뭐 매각에 대한 것도 비토권도 다 가져가고 예를 들자면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거에 대한 것도 상당 부분 의사결정권을 내가 가져가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해서 계속 발전이 어느 정도까지는 해왔고 그게 큰 이슈가 없었는데 미국은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창업자는 자기 경험하고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자기 VC들한테 피치를 하면은 창투자에서는 그 아이디어 좋아 너 한번 해봐 해서 그냥 처음부터 모든 그 파이낸셜 리스크는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가지고 와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창업자들이 성공을 하면은 지분도 계속 가져가면서 엑스까지 잘 되는 거고 회사를 믿고서 이제 창투자들이 투자를 했는데 사실대로 되지도 않고 창업자가 말한 거 저거 다 거짓말이네. 그리고 별로 도덕적인 거 같지도 않고 그럼 바로 잘라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가장 이제 펀더멘탈한 얘기는 이런 겁니다. 거기에서 모든 투자자들하고 창업자들의 이제 관계들 또 예를 들어서 뭐 스탁옵션 같은 것들도 사실 제가 놀랐던 것들은 여기는 100개 중에 99개 회사는 인플로이디드 들어오면은 어떤 뭐 레벨은 어느 정도의 스탁옵션을 주고 그게 이제 베스팅 한다 그래서 이제 자기 지분으로 돌아오는 기간이 4년 정도를 정해놓고 하는데 이것도 한국에서 몇 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어요. 한국 스타트업 회사를 보면은 베스팅 기간이 뭐 10년, 20년 그런 거 있고
그 지분이 엑시시 됐을 때는 뭐 해봐야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여기서는 하나가 대박이 터져가지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VP 같은 이제 레벨이 시리즈 B 정도 되는 회사가 들어가면은 지분이 한 1% 정도에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받거든요. 근데 뭐 유니콘이 나오면은 그게 10 밀리언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엑시시라는 게 없었으니까 스탁 옵션을 받는 입장에서도 그거는 뭐 그냥 뭐 혹시라도 뭐 잘 되면 조금 내한테 좀 부스러기가 떨어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베스팅 기간도 상관도 없고 엑시시 나오지도 않을 거니까 나와봐야 뭐 그래서 내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받아봐야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까 처음에 가서 회사를 보는데 베스팅을 20년을 해준다 그러고 좀 익스트림한 케이스였을 것 같아요. 지분도 보면은 진짜 요만큼 주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직원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월급들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몇 년 전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아니 저 월급을 받고서 스타트업에서 왜 일을 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한국이 10년 전만 해도 초이스가 없으니까 10년 전에는 다들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도 뭐 사실 막 그렇습니다. 대기업 들어가는 게 인생의 목표. 근데 요즘에 이제 막 대박들이 좀씩 나오고 하니까 꼭 굳이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는 내가 뭐 꼭 삼성 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해야 되나. 삼성이라고 말하니까 좀 그렇지만 대기업들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고 한국에 가가지고 업체를 최근에 하나 봤었는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한 명 뽑는데 1억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2010년대 초반만 해도 5년에서 10년 사야 되는 엔지니어들 연봉이 5천만 원? 뭐 이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4천, 5천 뭐 이러고서. 근데 요즘엔 거의 삼성 정도 주는 월급만큼 줘야 되고 지분도 여기에 맞게. 왜냐면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성공해가지고 내 지분이 얼마가 되는 거 계산을 이제 해보기 시작하거든요. 조단위 이제 엑스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훌륭한 탤런트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지금씩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되면서 많이 나아지는 것 같아요. 몰로코라고 디지털 애드버타이징 관련된 것들. 그분들 보면 참 대단한 게 애드버타이징 비즈니스가 인더스트리가 한번 한 10몇 년 전에 여기 한번 휩쓸고 가고 나서는 한동안 아무도 투자 안 하던 스페이스였거든요. 그거를 한국 분들이 시작을 해가지고 이 정말로 터프한 인더스트리를 갖다가 여기 비즈니스를 뚫어가지고 유니콘을 만들었다는 게 대단한데 그분이 아마 구글에서 일을 하셨던가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여기서 돌아가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보니까 이런 것들 나도 한번 해볼 수 있다 해가지고 적용을 해서 여기에 마치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서 스타트업 하듯이 근데 이제 뭐 그 회사를 따로 말씀드린 건 딴 게 아니라 에드텍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사스 비즈니스라고 하잖아요. 기업용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을 하는 회사. 한국에는 사실은 그 인더스트리가 존재를 안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그 얘기는 차지하더라도 엔터프라이즈 사스 비즈니스가 한국에는 존재를 안 하는데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이 여기서 뭐를 이렇게 좀 하다가 한국에 와서 난 그런 걸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모멘텀을 받으면은 거기에 갑자기 없던 시장을 확 열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 엑시시 여기서 나오든 거기서 나오든 결국은 그게 한국에서는 이런 이코시스템이 아직 미국하고는 괴리감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여기서 해보신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거를 한국에서 보고서 또 투자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난리지나 이런 것들이 한국의 이제 창업자나 엔터프로들한테 전파가 되고 한국에서 나온 기술인데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미국에 처음에 진출을 할 생각을 하신 이제 회사인데 서울대에서 개개인의 유전자를 분석을 해가지고 개개인이 약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분석하는 뭐 이런 연구를 하신 분이 이제 서울대 교수가 한 분이 계셨는데 미국의 헬스케어 인더스트리가 전 세계 국방비를 다 합친 거하고 비슷한 정도의 규모의 시장이거든요. 이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성공을 했을 때 이제 만들 수 있는 시장 규모가 미국에서 성공했을 때 100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연적으로 이걸 해보려면 미국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기술을 개발하신 분하고 삼성에 제가 예전에 있었을 때 투자했을 때 성공하셨던 CEO가 제가 소개를 드린 게 아니라 두 분이 만나셔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 예전에 저 CEO가 와서 제가 이런 거 하는데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투자까지 했는데 아이디어는 되게 독특한 아이디어고 정말로 가치가 큰 아이디어인데 그거를 미국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한국계 미국 CEO가 두 분이서 회사를 차려서 미국에다 회사 차리고 서울대에서 나왔던 기술들을 다 라이센스를 받고 거기다 추가 이제 특허들을 만들고 하면서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현지 인력들 뽑아가지고 그런 회사들이 이제 지금 막 상용화가 돼서 이제 아마 기대치는 올해 4분기부터 매출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은데 그런 회사들이 이제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은 한국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청사진을 그리면 몇 조짜리 이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한국에서 뭔가 좀 독특한 기술들,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고 있다가 이쪽에다가 어플라이 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하고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그 DNA 검출하는 회사처럼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내게 되면은
한국에서 기술들이나 비즈니스들이 나오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쪽에서의 사업을 해보고 인더스트리 경험이 있는 날리지가 또 전파가 되고 그러면서 계속 발전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당연히 거기서 하실 수 있다면 하면 되는데 미국 시장에서 더 크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와인 아시죠? 이런 것들도 젊은 친구들한테는 많이 개선이 됐는데 제 나이 또래나 이런 좀 약간 좀 이제는 올드 제너레이션 되신 분들은 이거 내 회사고 내가 꼭 해야 돼. 나 누구한테 그 CEO 자리 못 넘겨줘 막 이러는데 젊은 친구들은 상당히 그런 거에 오픈이 돼 있고 실제로 해외에서 이제 뭐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여기서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계속 CEO를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문화적으로 아니면은 뭐 영어 언어적으로 좀 어려우면은 현지에서 한국인이 아니더라도 외국 CEO 같이 이렇게 막 합쳐서 회사를 차릴 수가 있고 그게 이제 되게 사람들이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많이 열려져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런 걸 잘 물어보지도 않는 게 한 5년 전에 뭐 그리고 삼성벤처에 있을 때 한국 회사들을 만나면은 한두 번 미팅에서 좀 마음에 들면은 꼭 여쭤보는 게 저기 혹시 여기서 현지 영업 인력하고 CEO를 영입해서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면은 뭐 다들 뭐 괜찮다고 말씀들은 하는데 얼굴을 딱 보면 아니야. 그랬는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뭐 와이낫 진짜로 그렇게 오픈마인드가 됐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회사의 승패는 80% 90%는 비즈니스 엑스큐션하고 사람의 영업 능력이에요. 결국은 이게 상장을 해서 나스닥에 가서 뭐 이거 종을 치던 M&A를 해서 뭐 하려고 해도 결국은 제품이든 기술을 가지고 영업을 해서 팔아야 되는데 결국은 그건 사람의 능력이거든요. 저도 뭐 기술 투자도 많이 해보고 야 이런 거 세상에 나오면은 모든 사람이 줄 서서 살 거야. 절대 안 그렇거든요. 결국은 한국에서도 이제 그게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뭔가 아주 독창적인 기술이 있어도 결국은 미국에서 장사를 하려면은 고객들 만나가지고 세일즈 피치 해야 되고 뭐 회사를 넘기려고 하면은 가서 마이크로소프트 만나가지고 너는 이게 왜 필요한지 내가 이게 알려줄게 이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100%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회사 성공 못 하거든요. 적어도 미국에서 이제 성공적인 엑스까지 가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분을 주고서 영입을 하면 여기도 보면은 CEO들이 창업한 CEO가 가져가는 뭐 지분은 이렇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그림이 있고 창업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기술 개발까지 하면은 그 하이어드 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문 CEO를 영입하는 데가 보통 시리즈 B 정도에서 이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나온 제품을 가지고서 영업을 해서 키울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또 이제 좀 어느 정도는 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창업자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대부분 오픈마인드 있고 한국 창업자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인지하고 큰 거부감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다 봐야 되는데 제일 기본적인 충족 조건은 팔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느냐. 이거는 이제 가장 먼저 이제 기본 충족 사항으로 확인을 하고서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VC들, 조 단위를 운영하는 VC들을 빼놓고 거의 대부분의 VC는 시장은 존재한다라는 그런 대명제를 깔고서 이제 그다음부터 뒤를 보기 시작을 하고 저기 앤드리슨 호로비츠나 시코이아나 이런 데들은 없는 시장을 뭐 만드는 데 투자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 뭐 시코이아 가서 펀딩 받을 때 3페이지인가 한 페이지에다가 딱 해서 5분짜리 피치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나는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딱 그랬는데 시코이아에서 바로 하루 만인가 1,100만 불 투자한다고 의사결정을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새로운 세상을 그려가는 뭐 이제 저희하고는 다른 VC들이 있고 거의 베스트 머저리티 한 90몇 프로의 VC들은 시장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커미먼트가 확정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품도 물론 보지만은 사람이 결국은 승패를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85% 90%는 사람. 팬데믹 때문에 조금 투자가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줌 가지고 보면서 사람을 갖다가 정말로 이렇게 결국은 보면서 뭐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식사도 하고 사람 사는 얘기도 좀 해보면서 봐야지 이제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제한적이라서 투자하는 데 좀 애로사항은 좀 있는데요. 그게 많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물건들하고 기술들의 뭐 독창성, 뭐 차별화 그리고 이제 경쟁자들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보는데 결국은 사람입니다. 그 비즈니스를 엑스큐션 할 수 있는 것들, 기업용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에 무슨 뭐 없는 기술이 나오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런 것들을 포장 잘해서 물건을 만들 수 있다는 거는 결국 엔지니어 붙이면 나올 수 있는 것들이고 그 물건을 가지고서 기업용 뭐 어디다 갖다 팔고 뭐 대기업에다 갖다 팔고 이걸 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사람의 엑스큐션 능력인데 결국은 커스터머들도 가가지고서 뭐 물건을 이렇게 데모도 해보고 하면은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나가지고서 설득을 당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 영업 능력이 영업 인력이 되든 뭐 CEO가 되든 그게 제일 중요하고 제가 삼성 있을 때랑 여기 해가지고 총 한 70개 정도 투자를 했는데 60개 좀 넘고 기술만 가지고 성공한 회사 진짜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CEO나 영업 능력이 후졌는데 기술 가지고 성공한 건 한 번도 없었고 별거 아닌 기술을 가지고서
사람이 좋아가지고 물장사 뭐 봉익임선달 뭐 이거 뭐 맞나요?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회사들은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갖춰졌을 때 대박이 막 나오는 회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세 번째 펀드도 뭐 그림 안에서는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저희는 뭐 섹터 하나를 포커스를 해서 딱 정해놓고 어떤 섹터만 투자한다고 이제 그런 건 아니고 그 큰 팀에서 데이터 얘기를 뭐 반복적으로 드리는데 지금 사실 세상에서 남아있는 그 내추럴 리소스, 뭐 디지털 리소스라고 하는데 그 뭐 데이터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양도 뭐 1년에 몇 배씩 늘어나고 있고 근데 그것들을 갖다가 지금 1%도 안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 활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새로운 밸류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저는 계속 큰 그림 안에서는 그 데이터 이코시스템 안에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소화를 하고 그거를 모니타이즈하는 이런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회사들을 계속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한국 쪽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뭐 일로 좀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또 반대로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미국 회사들 이런 데서 이제 투자 기회가 뭐 한국에 뭐 아까 유니콘 얘기도 나왔지만은 엑시트들이 점점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기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 지금까지의 펀드에서는 한국 투자를 지분을 뭐 한 10%에서 15% 정도 전체 펀드 규모에서 정도를 투자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늘려볼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많이 만나고 호기심이 많은 거는 사실은 좀 타고나야 되는데 세상 돌아가는 거 뭐를 봐도 조금이라도 시간을 써가지고 이건 뭐지 저건 뭐지 하는 이런 좀 이렇게 귀를 좀 기울이면서 잡다하다고 하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여러 가지 지식들을 많이 듣고 직접적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은 이게 업이 달라도 뭐라 그럴까 비즈니스를 하는 방식이라든지 영업을 하는 방식이라는 게 전혀 업이 다른데도 A라는 회사가 뭐 헬스케어에서 인더스트리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비즈니스 프로세스 같은 것들을 갖다가 빼서 전혀 다른 업종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적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 인력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CEO나 이런 사람들이 업을 갈아타면서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얘기를 드리는 거는 귀를 넓히고서 여러 군데 뛰어다니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본인 네트워크 만들고 이게 제일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타고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도 이게 제가 뭐 사람을 막 언제나 만나서 이거 잘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VC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게 이제 뭐 사실은 제가 제일 그 젊은 친구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많이 만나서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저는 뭐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빨리 돈 벌어서 빨리 은퇴하자 뭐 이거 말고는 뭐 제일 기본적인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삼성에서 일한 거 포함하면 이제 20년 좀 넘게 일했고 10년 더 일하고서 이제 60대 초반 되면은 은퇴하자라는 게 이제 목표고요.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더 빨리 하자. 개인적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은 뭐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제가 뭐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뭐를 해볼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은 아까 뭐 한국 얘기도 많이 했지만은 되게 이제 한국에서 스타트업 회사가 뭐 VC하고 똑같은 거지만 잘할 수 있는 분야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두 다른 세상에서 이제 인더스트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진화를 하다 보니까 괴리감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좁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한국 회사들, 한국 엔터프로너들, 한국 VC들이 이쪽에서 좀 와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조금 더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하든 안 하든 이제 뭐 벌써 유니콘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야 이게 미국 가서 성공하면은 성공해서 대박이 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보고 느끼기 시작하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많이 발전을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더 빨리 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도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물론 제가 이제 좋아서 투자를 한 거긴 하지만 저희 회사 중에 2개, 3개가 이제 한국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저는 이제 뭐 저희가 투자해서 성과가 좋으면 당연히 좋지만 그런 케이스를 몇 개 만들어서 야 이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은 정말로 똘똘한 친구들이 스타트업도 차리고 스타트업에 또 탤런트들이 모이고 그렇게 되면 계속 선순환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좀 저희가 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서 일은 하고 있어요.